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열리지 않고 자산 확인 화면이 멈추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고 업데이트가 안 뜨면 거래 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접속되더라도 내일은 로딩만 돌 수도 있어요. 접속이 막히는 순간부터 출금이 번거로워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문이 닫히면 편리함이 한순간에 족쇄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족쇄를 풀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운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 자체가 막히고 웹사이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쓰는 사람도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도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대비가 먼저입니다. 차단 원인을 짚어보면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 기준에서는 관리 범위 밖이라 제재 명분이 생깁니다. 둘째,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흐름도 무시 못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한 조치로 압박을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앱이 폰에 깔려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 로그인 오류가 나거나 알림 인증이 꼬일 수 있어요. 게다가 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다시 설치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현재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소는 남의 금고고 개인 지갑은 내 주머니입니다. 금고 문이 잠겨도 주머니 속 돈은 남죠. 지금은 거래를 더 잘하는 것보다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실제로 옮길 때는 한 번에 다 보내기보다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전송을 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소가 맞는지, 전송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자산을 지킵니다. 전송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전송 경로를 다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여러 개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같아야 도착합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맞추면 사라졌다는 공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대체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나중에 알아보자가 아니라 오늘 안에 정리하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막히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계정이 노출되거나 피싱에 걸릴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우회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선물 기준으로는 불리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고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옮기기 쉬운 조건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
단타나 선물 거래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로 100달러를 준다는 말만 보고 급하게 가입하는 분도 있는데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량 조건이든 기간이든 꼭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실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조건까지 함께 적어뒀습니다. 수수료 구조, 원화 입금 동선, 이벤트 조건, 장단점까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어디로 옮기지? 라는 고민을 오늘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먼저 나가는데 선물은 손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만 세워두면 차트가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분은 현물과 뭐가 다르냐가 제일 헷갈립니다. 선물은 코인을 실제로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증거금보다 더 큰 규모로 포지션을 잡게 해주는 기능이죠. 편해 보이지만 배율이 커질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손익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털립니다. 단타에서는 진입보다 나갈 자리를 먼저 정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들어갈 때는 설레는데 나갈 때는 머뭇거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신호가 깨지면 내 판단도 틀린 것이라는 선을 먼저 그어두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롱과 숏의 개념부터 간단히 잡고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게 숏 포지션입니다. 롱과 숏은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모아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저는 보통 차트 흐름,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뉴스까지 한 세트로 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시장이 금방 뒤통수를 칩니다. 차트는 한 장만 보지 마세요. 짧은 시간봉에서 좋아 보여도 큰 시간봉이 눌림이면 위로 가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짧게 먹는 게 단타가 안정적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장 먼저 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그 구간에서는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무작정 쫓아가기보다 조정이 끝나고 다시 힘이 붙는 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단타에서는 실력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추세가 바뀌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붙는 상승은 한 번 더 뻗을 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가 좋아도 뉴스가 반대로 나오면 상승은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는 좋다 나쁘다만 보지 말고 타이밍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된 호재는 오히려 매도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내용과 함께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가 가장 큰 신호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라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와도 이전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눌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때는 희망 회로보다 시장의 체력부터 봐야 합니다. 올라갈 힘이 없는데 오르길 바라면 계좌가 먼저 지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롱보다 숏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숏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웁니다. 공포가 커지면 매도는 빨라지고 그때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시장 상태를 숫자로 번역해주는 도구입니다. RSI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떨어지고 30을 넘겼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RSI를 경고등으로만 씁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차트와 거래량이 같이 꺾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볼 때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막대가 바뀌는 구간에서 시장의 속도가 달라지는 힌트가 나옵니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빨리 잡을수록 단타는 훨씬 편해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이고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롱이든 숏이든 손절과 진입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거래 전략이 아니라 거래소 접근입니다. 한국 차단이 거세지면 매매 버튼을 누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거래소를 비교해 둔 겁니다. 먼저 이사하고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그 5거래소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수준, 이벤트까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시간 아끼시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롱과 숏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차단이 더 심해지기 전에 꼭 대비해두세요.